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포팀 표 대표입니다. 네, 에셋 아빠 손설입니다. 예, 가까이 오시죠. 네. 최근에 금융권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네, 그렇죠. 예, 핫한 이슈가 있는데 뭐 대부분 금융권에서 핫한 이슈라는 거는 뭐냐면 영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걸 이제 핫한 이슈라는 거죠. 예,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가는 건 아니고. 예. 예전에 그 ISA 계좌도 한번 그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 뭐 수익률 안 좋다 해가지고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슈가 있을 때는 내용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뭔가 하면 좋은데 이제 언론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 핫했던 경험치들을 보면 다들 고객분들한테는 안 좋았던 것 같아. 대표적인 게 신재영저축. 과거에 그 재영저축에 대한 좋았던 기억들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신재영저축도 좋겠거니 생각하셨고 한 3일간은 은행 창구에 아주 뭐 붐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바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 뭐 들여다보니 실은 그렇게 좋은 메리트가 잔뜩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됐었었죠. 금리가 낮은데 그 비과 세조 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하니 이제 매스컴에서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략한 기사 내용을 얘기해 보면 7월 26일 며칠 전부터죠.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그간에는 이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IRP 제도의 이제 변화인 거죠. 네. 사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세금 공제를 받는 형태가 이제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이제 내가 낸 본인 불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 원을 이제 공제를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됐던 사람들이 뭐 자영업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군인 그다음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제도를 잘 알아보고 뭐 괜찮다 싶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가입을 고려할 만한 상품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상을 확대해 준 게 순수한 의도였을까? 아니면은 금융권 로비가 들어갔던 걸까? 어때요? 우리 뭉치님은 음모론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뭔가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앞으로 국민연금보다도 더 커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금융권에서 운용되는 돈 자체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정부가 펴내는 정책들을 보면 더 연금을 더 많이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다만 중도에 인출하거나 이런 조건들은 자꾸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것만 가지고는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연금으로 쓰게 하려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느낌도 좀 나요, 사실은. 네. 말씀 잘하시네. 네. 뭐 한 730만 명 정도가 이제 확대되는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것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이제 직장인들만 혜택 보던 것들이 일반인들까지 이제 확대됐다는 건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폭이 확대된 게 메인이 아니라 거기에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더 메리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관련돼서 어차피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짚어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또는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될지 그 부분 같이 한번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보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연금저축 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된 거를 이제 연금 계좌라고 사실은 통칭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아니면 이제 DC형이라고 하는 확정 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내가 이제 불입을 하고 아니면 IRP에 가입해서 이제 내가 낸 돈 이걸 통틀어 가지고요. 연간 납입 한도가 연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인데요.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 400만 원 한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00만 원 한도의 개인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그 IRP에 내가 이제 계좌를 만들어 놓고 추가로 300만 원을 불입을 하게 되면 연 7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얼마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급여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총 일단 내가 낸 돈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13.2%의 세금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400만 원 냈다.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13.2%. 그렇죠?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돈을 받게 50만 원 좀 넘는 돈인데 그렇죠. 세금 공제를 받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로 이제 세금 공제 받는 이제 세율 자체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내가 중간에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냐? 근데 찾아 쓸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턱대고 돈 넣었다가 찾을 때 문제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어차피 이 돈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률이 좀 속된 말로 아주 개판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정부에서 뭐든 혜택을 준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이제 과거에 직장인들 치고 이제 소득공제 상품들은 대부분 다 가입하시고 있으시죠. 네. 근데 그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죠. 이걸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대부분 다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 이제 페널티의 규모가 뭐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잠깐 우리 에셋 아빠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뭐 그 예전 스타일로 해서 400만 원을 넣으시건 뭐 700만 원까지 넣으시건 간에 13.2%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건 뭐 13.2%의 수익을 내주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완전히 안전하면서 약속된 대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건 되게 높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 그게 노후까지 가져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상품 가입하셨을 때 연말에 그냥 세금 환급금 돌려준다라는 것만 포인트로 잡지 마시고 어차피 준비해야 될 내 노후에 이런 베니핏 같이 얻어가면서 간다라는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연금 외 수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하면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내가 돈을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해약을 해서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연금에 수령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면 일단 16.5%의 기타 소득세를 이제 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네. 이 사실을 다 알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약간 물론 처음에 이제 안내는 받았겠지만 잘 모르고 이제 가입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율 공제받는 거는 13.2% 공제받고 나중에 페널티 내는 거는 16.5%다.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연금저축 가입해서 10년 내에 해약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80%. 80%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반대인데, 근데 거의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네, 맞네. 예. 그러니까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40%가 안 되더라고요.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이 10년에
그 20%가 유지율이라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비슷한 수준이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일단 이런 문제점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잖아요. 예, 예. 그나마 이제 급할 때는 어쨌든 난 페널티 내고서라도 중간에 좀 인출해서 할 거야 이럴 수는 있죠. 근데 퇴직연금 이제 확정 기여형에 가입을 해서 내가 돈을 냈거나 아니면 IRP 이제 IRP 계좌를 해서 본인이 불이입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해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아직도 그 두 개가 까리까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그 거울점 시즌 1에 그 가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언제 이제 중간정산이 가능하냐면요.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인출이 가능한데, 이를테면 이제 근로자가 본인 명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주거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제 나나 부양가족이 질병에 걸려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피크제 시행하거나, 아니면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이러한 상황일 때만 일단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일단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탐이 나서 가입을 했는데 정작 내가 돈 필요해서 찾으려고 보니까 요건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찾는 게 이제 불가능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묶여놨던 건데 당장 집을 사야 되는데 큰 돈이 필요하는데 행위라도 목돈이 필요할 경우는 일부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활용을 할 때는 또 이제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연금 외 수령이 돼서 그러니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선 치더라도 이걸 받게 되면 연금 외 수령이 돼서 이제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연금에 수령을 할 때 무턱대고 이제 다 이렇게 제약을 두면 조금 이제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이 사망해서 돈을 찾는데 이거를 연금의 수령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소득 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의 수령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이때는 연금을 받는다 이것과 동일하게 이제 세금을 내는데요. 그게 이제 천재지변이라든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해외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을 할 때 또는 파산, 개인회생 뭐 이럴 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해. 맞죠. 상품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좀 본질에 충실하시면, 그러니까 뭐 이제 상품을 안내하는 쪽에서는 그럼 중간에 찾을 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본질에 충실하시면 심플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이런 메리트 주는 건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지고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인들은 좀 수월하실 수는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연금 계좌에 돈을 넣었다. 그래서 이 상품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세액공제 받을 때 좋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얼마 내게 되냐면요. 세액공제를 안 받고 내가 적립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세금 안 내겠죠. 그거 말고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 받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율은 3.3%에서 5.5%니까 상당히 이제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 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면 일단 세액공제를 못 받은 추가 적립금은 이제 세금을 안 내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내는데 다만 이렇다손 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하고 이제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방송 특성상 헷갈리시면 반복 청취하셔도 되시고요. 지금 저희 이제 강의안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머니스토리 TV 올려놨으니까 좀 청취하시다가 좀 효율적으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재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본질이잖아요. 본질이 뭐냐면은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 수령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세액공제, 세테크 상품이라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세컨드고요.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연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금에 대한 본질을 충실한다면 얼마나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수익률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수익률이 좀 어떻죠? 금감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16년 말에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16년도 말 통계 기준으로 147조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수익률이 얼마였냐? 예, 뭐 보니까 연 1.58% 1.58%.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기 예금하고 뭐 유사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뭉치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무슨 세테크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노후 자금에 해당이 되려면은 적어도 물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그렇죠.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 낮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안전하게. 예. 예. 그러니까 원금 보장 비율이 무려 이제 89%에 달할 정도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 2년 투자 기간 1, 2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주식 매매하고 있고요. 그렇지. 이 퇴직연금 같이 장기적으로 물가를 이겨야 될 상품은 안전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반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노후 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 자신의 은퇴 시점까지 은퇴 설계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투자기에 많이 남았다면 주식형 상품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이 퇴직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그 개인형 사적 연금 상품 중에서 어차피 연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그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하는 게 맞죠. 예, 맞는데 그에 대한 그 페널티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본질은 세액 공제보다는 연금 수중에 있다는 게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중요한 거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금융 태도.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 지식은 뭐 OECD 뭐 국가들 중에서 안 밀리는데 그 지식과 태도가 상반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에셋 아빠가 수익률 얘기하셨는데 이건 자명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요새 주식시장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주식으로 했으면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났다. 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또 주식시장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주식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건데 지금 원금 보장 비중이 한 90% 거의 가까이 된다니까 이거는 하시는 분의 태도도 문제고 이걸 판매하시거나 가입을 유도한 금융인들의 태도에도 전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고 그러면 뭐 가입할 때도 편하시고 뭐 이런 건데 그게 1.5%씩 내 노후 자산이 수익을 내간다? 나중에 가면 저희 또 그런 기사 나오거든요. 30년 믿고 했더니 뭐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때 가서 황당한 그런 거 안 당하시려면 지금부터 예, 저희 머니스토리 TV 방송 잘 들으시면서 금융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시는 노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융권 핫한 이슈. 그 말이 뭐냐면 금융 직원들한테 상당한 실적이 쪼고 있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서 지금 주위의 분들한테 많이 권유 받으시고 앞으로도 이런 그 이슈화돼서 많은 가입 권유들이 있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